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산업기사 관련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11년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에서 2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1번. 자, 선간거리가 2D이고 선간거리가 2D랍니다. 선과 선이 있는데 이 간격이 2D랍니다. 2D. 선로 도선의 지름이 지름이 D랍니다. 그죠? 지름이 D고 선로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 파 킬로미터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보시면 우리 정전 용량을 구하라네요. 정전 용량을 구하라니까 정전 용량 C에는 원래 식이 어떻게 되죠? 단도체다 그러면 로그 10m라는 R분의 D분의 0.02413이 되겠죠? 마이크로 페러파 킬로미터가 될 텐데 여기서 D가 뭐라 그랬어요? D가 2D로 바뀌고 등가선간거리가 2D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로그 11m라는 R분의 D가 2D이고 우리 반지름은 지름을 몇으로 나눈 거예요? 2분의 D. 그래야 반지름이 나오는 거지. 분의 0.02413 마이크로페러파 킬로미터 했다. 자, 이것을 좀 다시 써보자. 다시 써보면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이걸 범위수로 풀면 뭐가 되는 거예요? D분의 뭐가 되나? 2가 올라가면서 4D가 되나요? 예, 좋습니다. 로그 11m라는 뭐분의 D분의 4D분의 0.02413 마이크로페러퍼 킬로미터가 답이 되겠네요. 몇 번? 가번이 있네. 가번이 답이 될 거고요. 22번 보시면 200V 10kVA인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예, 전동기가 있답니다. 어느 날 부하 실적이 1일의 사용 전력량이니까 킬로와트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곱해줬겠죠. 그래서 단위가 킬로와트어이고 1일의 최대 전력이 9kW, 최대 부하일 때의 전류가 35A, 1일의 부하율과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률을 구하랍니다. 자, 첫 번째 1일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부하율. 1부하율을 구하라는 거죠. 1부하율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1부하율은 1일의 최대 전력분의 1일의 평균 전력인데 1일의 평균 전력은 이렇게도 계산하나요? 일일 사용 전력량을 뭘로? 시간으로 나누면 1일의 시간 24시간으로 나누면 걔가 부하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일의 최대 전력이 얼마 주어졌어? 1일의 최대 전력 한번 볼까요? 9kW가 주어졌나요? 9분의 사용 전력량이 얼마예요? 사용 전력량이 얼마? 72가 되네. 72kWh를 몇 시간으로 나눈다? 24시간으로 나누고 100% 하면 부하율이 계산되는데 얘가 얼마라고요? 33.3%랍니다. 두 번째 뭘 구하라 그랬어? 자, 역률을 구하랍니다. 최대 공급 전력일 때의 역률을 계산하라 그랬죠? 역률 P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뭐 구하라 그랬어요? 뭘 구하라 그랬어? 역률 구하라 그랬으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는 루트 3 VI 분의 P가 되겠죠? 자, 그럼 루트 3에다가 곱하기 전압이 얼마? 200V 곱하기 전류는 얼마예요? 전류가 얼마 주었어요? 최대 부하일 때 역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최대 공급 전류가 35A네. 그죠? 35분의 P는 얼마 넣어줘야 돼? 1일 최대 전력이 얼마 들어갔어요? 9kW니까 얘가 볼트잖아요. 그죠? 기본 단위 얘 암페어잖아. 그럼 얘도 기본 단위 넣어줘야 되지. 그러면 9kW를 얼마로? 9000W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역률이 얼마 나오냐? 물론 100분율을 해야 되겠지만 100분율 하면 74.23% 74.23%. 예, 답 몇 번? 나번에 있네요. 그죠? 나번. 자, 23번으로 갑니다. 23번. 가공성전선에 사용하는 애자 1년 중 전압부담이 최대인 애자는 그랬어요. 자, 암에 애자가 있습니다. 10개가 이렇게 달려있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압부담이 최대인 데는 어디예요? 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죠. 전압부담이 가장 적은 곳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아니지. 지지물로부터 어디? 3분의 1 지점. 전선으로부터 몇 분의 몇 지점? 3분의 2 지점이 가장 전압부담이 작은 거죠. 전압부담이 가장 작은 곳이고 최대는 어디에 걸려있다? 전압부담이 가장 큰 곳은 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애자. 몇 번? 나번에 있습니다. 그죠? 나번. 자, 24번. 24번은 배전선로의 전기 방식 중 전선의 중량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전기 방식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 가장 적게 송전 전력이 가장 큰 것은
어디예요? 무슨 방식이에요? 3상 3선식이지? 3상 3선식이지? 그 다음에 우리 배전선로는 송전전에 비해서 전선의 가닥수가 상당히 많죠. 왜? 서브스테이션 변전소로부터, 배전 변전소로부터 모선을 설치하고 여기서 DL이 쭉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DL이 뭐야? 디스트리뷰션 라인, 배전선로가 나갈 텐데 여기에 몇 가닥씩 나가요? 3상이 나가고 전주가 계속해서 그 3상 나가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뉴트럴선이 하나 따라오잖아. 얘가 뭐야? 접지선. 그래서 3상 4선식 뭐가 되는 거야? 전주에서 다 접지하니까 다중접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중접지가 되는 겁니다. 3상 4선식 다중접지 배전선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걸 사용하느냐 이거야. 전선량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식이 뭐다? 3상 4선식이기 때문에 그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3상 4선식이 우리 배전선로가 가장 적게 들어간다 이거야. 누구에 비해서? 단상 2선식에 비해서 3상 4선식은 그 양이 얼마밖에 안 들어가요? 33.3%밖에 안 들어가더라. 왜? 단상 2선식에 만약에 전선을 똑같은 양으로 배전해 준다면 얘는 100%라고 한다면 3상 4선식은 몇 프로 들어간다는 거야? 33.3%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전 방식은 3상 4선식 가장 송전 전력을 많이 몰릴 수 있는 것은 3상 3선식이기 때문에 우리 송전 방식은 뭐예요? 3상 3선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 라번에 있네요. 라번. 자, 25번. 철탑의 탑값 접지장이 커지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문제점이 뭐냐 그랬어요. 철탑이 있답니다. 철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접지를 해놨는데 여기에 접지장이 커진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랬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가공지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또는 철탑에 이렇게 낙뢰가 치면 이상전압이 치면 이상전압이 방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지로 방전이 돼야 되는데 저항값이 너무 커. 그러면 저항값이 크면 그 점의 전위 상승이 이렇게 커지더라 이거지. 그러면 전위가 상승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애자의 공기의 절연을 파괴하면서 뭐 하겠다고 얘가 그 이상전압이 거꾸로 어디를 애자의 절연을 파괴하면서 송전선로에 이렇게 영향 준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역섬락이잖아. 역섬락이 생기는구나. 섬락이 생겼는데 그게 역으로 생겼으니까 역섬락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R값을 크게 하면 절대 안 된다. R값은 최대한 작게 하는 게 좋은 것이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최대한 작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몇 번? 가번에 있습니다. 가번 그죠? 자, 26번. 26번은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에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는데 우리 직접 접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중성점을 철선이나 동선으로 대지에 직접 이렇게 접지해 놓은 것이 뭐예요? 이게 직접 접지죠? 이 직접 접지에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라번 4번에 있네요. 라번에 보시면 자, 같이 보시면 보호계전기가 신속히 작동한다. 왜냐?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 지락 전류의 크기가 얼마로? 3I0로 비접지라든가 소리액터 접지 방식에 비해서 대단히 지락 전류가 크다. 그게 어디 되는 거야? 이렇게 접지 측과 뭐 된 거예요? 지락된 점과 단락이 돼버린 거지. 그 단락 전류가 지락 전류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선로에 변압기잖아. 이거 변압기 코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예요? 이 지락 전류를 빨리 차단한다. 고장 전류가 크니까 검출도 잘 되지. CT 달아놓고 또는 OCGR 달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지락 전류 들어오네. 자, 내가 차단해줄게 이러고 얼른 신속히 차단하면 되는데 문제는 과도한 정도가 좋다. 이게 지락 전류가 대전류, 큰 전류로서 저역률입니다. 저역률의 큰 전류이므로 과도한 정도는 상당히 나쁩니다. 과도한 정도가 어떻다고요? 과도 안정도가 가장 적은 것이 무슨 방식이라고? 직접 접지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과도한 정도가 가장 큰 것은 누구겠어? 반대로 소리액터 접지가 과도한 정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라번에 있습니다. 4번에 있네요. 라번. 자, 다음 27번. 27번 보시면 전압이 3300V 105에 0, 105V의 단상 3선식 변압기가 있답니다. 단상 3선식 변압기가 있답니다. 여기에 60A 60%, 50A 80%의 불평형 늦은 역률 부하를 걸었을 때 총유효 전력을 구하라. 총유효 전력. 그러니까 P1도 구하고 P2도 구해서 다 더하라는 거네. 합산하면 얼마냐 그랬죠. 자,
27번은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이렇게 됐다는 거지. 1차 측에 3300V를 인가했고요. 3300V를 인가했고 2차 측에 중석점을 하나 만들어서 뉴트럴을 해놓고 중석점을 대지에 당연히 접지해놨겠지. 접지했고 여기에 전압은 0V입니다. 여기에 전압은 105V, 105V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렇게 측정했을 때를 우리 P1, 이렇게 측정했을 때를 P2 전력이라고 한다면 그 크기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어요. 그걸 합해라 이거지. 그러면 P1은 얼마예요? P1은 단상이니까 VI 코사인 세타 Y는 될 거고 얘 P2는 뭐야? VI 코사인 세타 2가 될 거다. 이걸 구해서 뭐라는 거예요? 합성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로 P1은 어떻게 계산해요? 전압이 얼마? 105V에다가 전류는 몇 암페어 흐른다 그랬어? 60A. 60A에 곱하기 역률은 얼마예요? 0.6이 주어졌네요. 0.6. 6 맞아요? 네, 0.6. 이렇게 계산했더니 얘가 얼마냐? 풀이를 좀 보시면 풀이가 약간 틀렸습니다. 0.6 해놓고 킬로와트라고 해놨는데 이 킬로와트로 바꾸려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 10에 몇 승 해줘야 돼?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갔어야 얼마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죠? 걔가 얼마 나왔다 그래? 3.78 킬로와트가 나왔습니다. 다시 P2를 계산합니다. P2를 계산하면 105V 곱하기 50A인가요? 네, 50A 곱하기 역률이 얼마? 0.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면 얘가 얼마 나오냐? 4.2 킬로와트가 나온답니다. 이거 합성하면 8 킬로와트, 약 8 킬로와트가 된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나번에 있네요. 나번. 자,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자, 28번은 자가용 변전소의 1차 측 차단기의 용량을 결정할 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28번은 이렇게 있답니다. 전원 측이 있고 발전기라고 할게요. 그냥 발전기에 뭐 변전소가 있을 거고 당연히 변압기 있죠. 발전 전압이 나오면 발전 전압은 우리 이런 발전소의 발전 전압은 대개 몇 볼트가 나오죠? 11kV에서 약 22kV 정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압을 어떻게 하는가? 변압기라는 놈을 이용해서 765로 승합을 하거나 또는 345로 승합해 주는 게죠. 이게 변압기죠. 무슨 몇 볼트를 22kV를 765나 이렇게 승합해 주는 거고 여기 우리 부하를 이렇게 다 쓰고 있을 거 아니야. 부하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어디에? 이쯤에 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폴트가 생겼는데 이렇게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이 고장 전류를 차단해 줘야 돼. 이 고장 전류를 차단할 때 어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무슨 소리냐. 우리 고장 전류 IS는 단락 전류가 생겼다 그러죠. %Z분의 100에 IN으로 계산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도 또는 뭐 이게 오음법이다 그러면 IS는 Z분의 2로 계산을 하실 텐데 이 임피던스는 어디 걸 고려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야. 왜? 단락 용량 계산하면 단락 용량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단락 용량은 %Z분의 100의 PN이죠. 그러면 이 임피던스를 어디 걸 합성해서 여기다 대입해주고 기준 용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합성하느냐? 그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원으로부터 어디 들어온다? 고정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피던스만 합성해주면 돼. 어디? 발전기의 임피던스, 변압기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만 어떻게 해주면 된다? 합성해서 퍼센트 임피던스 크게 넣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급 측, 그러니까 전원 측에 뭐 단락 용량을 가지고 뭘 계산하는 거예요? 차단기 용량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몇 번? 나번 해보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전원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고장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죠? 그럼 여기에 임피던스도 고려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게 부하다 그러면 이쪽의 임피던스는 고려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다음 몇 번? 나번.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은 소호각의 사용 목적이 뭐냐 그랬어요. 소호각이 뭐냐? 철탑의 암에 애자가 설치되어 있고 애자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애자에 예를 들어서 전선을 이렇게 이선해 놨는데 가선해 놨는데 전선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습니다. 전압이 인가되어 있을 때 가장 전압 부담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요 마지막 애자겠지. 이 애자는 항상 열받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전압이 들어왔다 이거야.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그 이상전압이 다시 또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 애자를 더 열받게 하겠지. 이 애자가 열받으면 어떻게 돼? 폭발하는 거지. 못 견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얘 애자를 보호해 주려고 여기다 뭘 달어? 아킹혼이나 아킹링을 위아래로 달아서 뭐 하겠다고? 지네들끼리 아크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말이야. 높은 전압,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아크를 만들어서 어디를 여기에 공기를 절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어디를 평행판 콘덴서 마냥 동작해서 이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달아놓은 거야? 소각
소호환 이런 것들을 달아놓는 거죠. 아킹링, 아킹혼을 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몇 번? 4번 해보니까 애자에 보네요. 자, 30번. 자, 30번은 전선의 손실계수와 부하율과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전선의 손실계수와 부하율 관계를 물어봤는데 로드 팩터, 우리 부하율은 여러분들 공식이 어떻게 되죠?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백분율이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부하율이었어요. 자, 그러면 손실계수는 뭐냐면 손실계수는 이렇게 최대 전력을 걸고 평균 전력을 걸어서 사용하고 있을 때 생긴 손실의 어떤 비야. 그 비가 뭐예요? 최대 전력을 사용할 때의 손실분의 평균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 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가 뭐다? 손실계수야. 자, 그런데 우리 답에 보시면 보기를 좀 참고하시면 보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가 손실계수가 어떤 점에 있을 때 답은 이건데요. 답부터 보시면 답은 이건데 이 답이 H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거야. 부하율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거예요? 부하율이 100%인 1일 때는 부하율에 뭐하고 좋을 때 손실이 덜 생기고 부하율이 나쁘다면 손실도 많이 생긴다는 게 뭐예요? 부하율이 나쁘면 손실이 커지잖아. 부하율이 좋으면 손실이 작아지잖아. 그죠? 작아지는 거지. 이 작아지는 관계에 있더라. 자, 만약에 부하율이 0.9로 떨어졌습니다. 0.9로 떨어졌어. 자, 그러면 이쪽에 0.9겠지. 똑같이 부하율이 0.9로 떨어졌을 때 얘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부하율이 0.9면 손실계수는 어디에 비례하는 거야? 0.9에 비례하는데 얘는 뭐예요? 부하율의 자승이니까 0.9에 자승이면 0.9981, 0.81이 되잖아. 아, 손실계수는 부하율이 자승으로 비례할수록 나빠지는구나. 0으로 더 갖춰지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 H라는 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 F의 자승, F의 중간에 껴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가번. 31번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31번을 보시면 자, 1번부터 좀 보죠. 가번부터 보면 직류송전에서는 무효전력을 보낼 수 없다. 직류송전은 무효전력을 송전하지 않습니다. 무효분, X분이 없어요. 그래서 송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부터 그렇죠. 저 해남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직류송전을 하고 있는데 그 직류송전에는 무효분을 뭐한다? 직류송전선로에 실어보내지 않습니다. 실어보내지지 않기 때문에 저쪽 제주도에 가시면 동기유산기를 가지고 무효분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류라는 놈은 Ac라는 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Ac라는 놈은 임피던스라는 게 갖고 있고 우리 DC라는 놈은 R만의 회로잖아요. 그죠? R만의 회로고 우리 AC는 임피던스인 R과 뭐의 회로야? X의 회로지. R과 X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무효분을 만약에 다시 AC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AC를 DC로 변화하고 DC를 AC로 변환해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R값만 있는 직류분이 오기 때문에 얘를 다시 뭐 해야 돼? X값을 만들어주는 동류상기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나라에 딱 한 대 있는 거야. 동류상기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 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 제주도에 한 대 있더라. 왜 필요한 거야? 무효분을 만들어주려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나번에 보시면 정상 및 역상 임피던스의 크기는 같더라 그랬어요. 나번은 Z1이나 Z2의 크기는 그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의미만 틀리죠. Z1은 모다에 들어갔을 때는 뭐 기동해주는 토크를 만들어주는 거고 Z2는 뭐예요? 역상분은 뭐야? 모다에 들어가서 얘가 뭐 하는 거야? 제동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크기는 같더라. 크기는 비율적으로 같더라. 답을 해보시면 개통을 연기하면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가 감소된다. 유도장애가 감소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다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번이 답이 됩니다. 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32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32번 같은 경우는 가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찍어요. 저는 풀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다 풀어놓고 여러분들 100문제 다
99문제 다 풀어놓고 시간이 남아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 슬슬 앉아서 풀어보세요. 자, 32번은 이렇게 푸는 거죠. 단상교류회로의 3150대 210 권수비입니다. 권수비의 승합기를 80kW 역률 0.8인 부하에 접속하여 전압을 상승시키는 경우 약 몇 kV의 승합기를 사용하는가 그랬어요. 승합기 용량 계산하라는 거네. 그죠? 승합기 용량을 우리는 여기서 그냥 W라고 한다면 승합기 용량은 얘도 변압기죠? 승합기도 변압기지. 변압기니까 킬로와트로 계산해야 돼? 아니면 kVA로 계산해야 돼요? 당연히 변압기 용량은 kVA고 얘는 부하 용량이잖아. 그죠? 그러면 kVA로 구해라 그러면 킬로와트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kVA가 되는 거죠. 혹시라도 부하 용량을 구해서 역률이 주어졌다면 승합기 용량 계산할 때 누구로 해야 된다고? kVA로다. 이렇게 계산을 해내야 된다. 킬로와트를 코사인으로 나누면 kVA가 됩니다. 그죠? 자, 어찌됐든 승합기 용량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고 뭐 건수비가 주어지고 등등 했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좀 그려놓으시면 승합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합니다.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에 건수비가 얼마인? E1과 E2인 이렇게 권선을 더 감아서 2차 측에 뭐를 해주고 싶은 거야? 전압을 승합해주고 싶은 게 승합기죠. 승합하려고 한 게 승합입니다. 자, 그러면 E1에다가 대응하는 뭐 스몰 E1의 권선, 스몰 E2인 뭐 승합기 권선을 이렇게 감아주고 E2의 전압을 승합해주려고 승합기를 만든 거야. 자, 그러면 E1에 대응하는 전류가 흐르겠죠. E2에 대응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E2에 대응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승합기 용량은 어떤 걸 승합기 용량이라고 하느냐를 아셔야 되는데 승합기 용량은 원래 여기다가 그냥 바로 E2 전압 빼놨으면 승합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승합기는 요게 승합기의 용량이에요. 이게 뭐라고? 승합기 용량 W입니다. 다시 공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E2에다가 I 뭐 이거 2라고 할게요. 그냥 I2라고 한다면 부하 전류는 같은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흘러. 자, 그냥 I2라고 이렇게 한다면 얘가 뭐라고? 승합기 용량 어떤 kVA로 계산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이거는 E1과 I1을 곱해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차 측의 부하 용량이 되는 거지. P1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E1, I1 값일 거고 얘를 곱해주면 뭐가 되나요? 얘를 곱해주면 얘는 P2 용량이 되는 거지. 2차 측에 뭐가 된다? 용량이 되겠지. 2차 측의 부하 용량이 됩니다. 걔는 뭐야? E2에다가 I2를 곱해주면 2차 측의 부하 용량이 된다. 우리는 뭐 구하라 했어? 얘 구하라 했으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얘부터 구해보자. 얘를 구하면 W는 E2 곱하기 I2라고 했고 E2 값은 얼마로 주어졌어요? 여러분들 권수비가 주어졌잖아. 얘 3150에 210V랍니다. 210V. 그러면 E2가 몇 볼트인 거야? 210V 곱하기 I2를 딱 쓰려고 했더니 크기를 몰라. I2 구할 수 있네. 여기서 I2를 그럼 구해보자. I2를 구해서 갖다 대입을 합니다. I2를 구해보면 I2는 저식에서 어떻게 되죠? E2분의 P2가 되나요? 자, 그러면 E2를 넣으려고 했더니 어라? E2 값을 몰라. 왜? 단 인가 전압은 전원 전압은 2900V라고 주어졌는데 이 전압을 안 주어졌어. 이 전압을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전압을 구에다가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E1에 대한 E2의 전압의 크기. E1이 기준이었으니까요. 그걸 얼마로 변환한 거야? E2 전압으로 변환한 거지? 누굴 구하려고 하는 거야? E2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E1은 뭐예요? 저기서 E1은 E1 전압에다가 뭐 전류 I를 곱하면 되는데 이 전류 I는 곱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왜? 같은 거니까. 같은 전류가 그러니까 E1분의 E2 전압은 어떻게 나왔어? E1에다가 뭘 플러스 시켜서 스몰 E2를 플러스 했더니 그 전압이 나온 거 아니야? E2 크기가? E2 전압이? 이렇게 대응되는 거죠, 서로. E2는 E1 플러스 E2. E1은 스몰 E1이다. 이렇게 대응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E2를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E2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E1분의 E1 플러스 E2에다가 뭘 곱하면 돼? 얘를 넘겨주면 E1이 이렇게 됐겠지. 다시 이것을 E2를 다시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E1 나눠주면 1이 남을 것이고 플러스 E1분의 E2에다가 대문자 E1이 됐겠죠? 라지 E1이 됩니다. 자, 그러면 E1분의 E2는 우리 권수비로 따진다면 권수비 N은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했지? E2분의 E1은
I1분의 I2는 루트 Z2분의 Z 아니라고 계산했죠. 배웠지?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반대로 돼 있네. 거꾸로 돼 있네. 그죠? 자, 그러면 거꾸로 돼 있으면 거꾸로 돼 있는 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되는데 1 플러스 이 완전합에 대한 E2의 역수잖아. 역수. 그러니까 권수비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원래는 3150에 대한 210에 어떻게 일하는 거야? 역수를 이렇게 쳐줘라 이거지. 그거에 2완을 곱해주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뭘 구할 수 있다? E2를 구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다시 쓰면 권수비의 역수니까 3150에 대한 210V 이게 역수잖아. 그죠? 역수에다가 곱하기 2완전합 얼마 주어졌어? 2900V가 주어져 있잖아. 그죠? 이거 계산하면 E2 전압이 3093V가 나옵니다. 3093V가 나오더라. E2 하나 계산했네. 이제 E2를 계산했어요. 3000 얼마? 93V. 93V분의 P2를 한번 보자. P2는 구할 수 있게 주어졌다. 어떻게 주어졌냐면 주어졌네. 아주 크기를 주어졌습니다. 얼마로 주었어? 80kW라고 주어졌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승합기 용량 계산할 때는 그 단위가 뭐라 그랬어? 변압기 때문에 kVA로 계산해야 되잖아. 그럼 킬로와트를 역률로 나눠줘야지만 kV가 나오니까 얘가 얼마? 역률 0.8로 나눠주면 걔가 I2 전류가 나오는데 I2 전류가 얼마가 나오느냐? 32.33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 킬로와트니까 당연히 뭐 이건 뭐야? 볼트니까 얘도 이렇게는 바꿔줘야 되겠지. 10의 3승 와트로는 바꿔줘야 되겠지. 그러면 30.33 암페어가 나온답니다. 자, 이 암페어 나온 것을 어디다 대입해 주라는 거야? 여기 I2에다 넣어주라는 거네. 자, 그러면 I2가 몇 암페어? 32.33 암페어 나왔고 이걸 계산하면 얼마다? 6.8 kVA가 나온답니다. 6.8 kVA가 나오더라. 답 그래서 몇 번에 있어요? 몇 번? 다번에 있네요. 다번. 쉽지 않다. 그죠? 어렵죠? 한참 계산하셔야 되겠다. 한참. 이거를 풀었다고 1분 안에? 1분 30초 안에? 안 풀어 나왔다. 33번.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에 표준이 아닌 것은 그래서 차단기의 전격 시간에 표준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이란 건 뭐냐? 선로가 있습니다. 선로에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선로에 뭐가 달려있어? 다 릴레이 달려있잖아. CT 달려있고 OCR에 의해서 릴레이가 다 동작하고 있잖아요. 이 OCR에 무슨 신호가 트립 신호를 누구한테 주냐면 누구한테 준다? 차단기한테 트립하라고 신호를 줍니다. 너 차단기 트립해? 너 12 트립하라고 신호를 주는 순간부터 아크 시간과 개극 시간이 나옵니다. 이제 개극을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12를 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개극을 시작하는데 그냥 개극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 뭐가 딸려 나와? 아크가 딸려 나오고 그 어느 시간이 흐르면 아크가 완전히 소모됐을 때의 시간을 그냥 완전히 차단기가 오프됐을 때의 시간을 우리는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합니다. 전격 차단 시간의 의미가 뭐야? 개극 시간과 아크 시간을 합한 시간 또는 개전기가 차단기에 트립 신호 전송 후부터 차단기가 완전히 개방됐을 때까지 시간을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하고 우리는 IEC에서 얘를 몇 헤르츠라고 정해놨냐면 3에서 8헤르츠 내에 차단하는 것을 우리는 전격 차단 시간이라고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답은 몇 번에 있어요? 그러면 3헤르츠, 5헤르츠, 8헤르츠 빼고 라번에 10헤르츠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될 겁니다. 라번. 자, 34번. 죽어도 안 변해. 34번. 저항 15옴, 리액턴스 15옴인 3상 송전선로가 있다. 수전단전압 60kV, 부하역률 0.8이다. 전류 100A 할 때 송전단전압 구하시오. 그래서 송전단전압. 나 100을 줄 테니까 너 수전단전압 90 받았니?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전압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써보면 VR 플러스 3상에서의 전압 강화는 얼마? 누스람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에 사인 세타다. 자, 그러면 VR 몇 볼트 주어졌어요? 60kV가 주어졌네. 60kV 주어졌으니까 볼트로 바꾸면 6만 볼트가 될 거고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전류가 몇 암페어? 100암페어가 주어졌고요. R이 몇 옴? 10 곱하기 역률 얼마? 0.8 플러스 15 곱하기 0.6이다. 그럼 계산기만 누르시면 되죠. 이런 문제는 뭐 자다가도 푸셔야 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깨워서 풀어라면 바로 푸셔야 돼. 944 볼트가 된다. 약 63kV. 35번. 라번이 되죠, 이거는. 35번. 연가를 하는 주된 목적. 연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연가. 연가가 뭐예요? 연가.
송전선로가 100km 설치되어 있다. 3등분했다. 33.3km씩 3등분했다. 3등분해서 뭐 하는 거야? 맨 위에 선을 중간에 보내고 다시 다음 편에서 뭐? 맨 아래로 보내는 이런 3구간을 이렇게 분리해주는 것을 연가라고 한다. 연가. 연가를 왜 한다? 선로 정수의 평형이 답이 되겠다. 답이 몇 번이에요? 가번이죠. 선로 정수가 평형되어야 됩니다. 자, 36번. 36번은 발전소 원동기로 연되는 가스터빈의 밑줄, 가스터빈. 가스터빈이 뭐예요? 가스터빈은 가스, 라이터야, 가스라이터? 가스에다 불만 붙이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발전이 되는 터빈 발전기를 돌리는 발전기를 가스터빈 발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동 자체가 신속하겠죠. 우리 일반 보일러 같은 것들은 다 석탄, 뭐 기름 이런 거죠. 36번은 석탄 같은 경우는 얘를 열을 한참을 가해서 떼야지만 얘가 연소가 되고 얘 연소에 의해서 그 열에 의해서 연소열에 의해서 뭐야? 물을 데펴서 증기를 만드는 거지만 우리 이런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만 살짝 갖다 탁 지켜주면 바로 내가 원하는 온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첨두 어떤 갑자기 부하가 증가됐다. 빨리 터빈 발전기 돌려갖고 뭐 하겠다는 거야? 그 부하에 전력 공급해주겠다 했다 이런 거지. 그럴 때 사용하는 게 가스터빈이다. 그래서 답 몇 번에 있어요? 나번에 보시면 기동 시간이 짧고 조작이 간단하다. 첨두 부하 발전에 적당하다. 37번. 그림과 같은 열사이클의 명칭을 그랬는데 우측에 그림을 좀 잠깐 참고하시면 터빈이 뭐예요? 터빈. 연락차를 이용해서 터빈 날개를 돌려주는 거죠. 날개를 돌려주고 그 터빈 축에 뭐가 달려있어? 발전기가 달려있겠지. 근데 발전기 빼먹었네요. 그죠? 이 터빈을 돌려주는데 중간에 그 증기를 일부 축이했습니다. 축이해갖고 어디다 보낸 거야? 터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터빈에서 일부를 축이해서 어디다 보낸 거예요? 급수를 가열해 주는 겁니다. 급수 가열기에 보내고 그 급수 가열기에 급수가 온도가 올라가면 보일러의 수관을 통해서 다시 회전하면서 이 보일러에서 뭐 해준 거야? 이거 열 데펴서 온도가 떨어진 온도를 다시 뭐 하겠다는 거야? 과열증기 만들고 이 터빈에 다시 보내주는 이런 사이클인데 이 당연히 연료를 뭐 하려고? 연료를 좀 아끼려고 이렇게 추기하는 거죠. 이것을 무슨 사이클이냐? 다시 증기를 재생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37번은 재생 사이클이다. 몇 번? 나번에 있네요. 나번. 자, 그 다음 38번. 38번 보시면 저수지 이용 수심이 클 때 사용하면 유리한 조합 수조는 그랬는데요. 자, 우리 이런 거죠.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에 압력수로가 있고 여기에 조합 수조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조합 수조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수압관을 설치해서 터빈을 돌릴 텐데 이 조합 수조라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수평자잖아. 수평자. 여기에 물 높이나 여기에 물 높이나 뭐야? 압력이 차 있으니까 당연히 물 높이가 같아지겠지. 이렇게 같아지는 상태에서 만약에 부하를 차단하거나 부하를 갑자기 줄여버리면 얘가 뭐야? 터빈 안내 날개가 닫히면서 물이 습격작용을 하면서 얘 뭐야? 이쪽으로 밀려갈 수 없잖아. 얘 물량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지가 승강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 뭐를 습격작용을 흡수해 주는 거죠. 이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조합수조인데 이 조합수조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차동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수공형이 있고 제수공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실형이 있습니다. 수실형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이용수심이 큰 곳에 사용하는 게 뭐다? 수실형입니다. 그럼 수실형은 어떻게 생겼냐? 수실형은 지형이 이렇게 꼭 막 이상하게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조합수조를 세워야 된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수실형입니다. 수실형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압력수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있겠어요? 이거 수압관이 이렇게 있겠지. 이걸 우리는 수실형이라고 합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수실 조합수조 다번에 있네요. 이용수심이 큰 곳에 사용하는 거 수실형 조합수조다. 39번 커패시턴스 C죠. C에 무관한 것은 그랬는데 C는 진상 성분을 만드는 진상 무효전력을 만드는 놈이죠. 39번은 이런 거죠. 선로가 장거리 선로가 있다. 장거리 선로에 무부하가 되면 C가 계속 충전될 것이다. 이렇게 어디와? 대지와의 사이에 선로와 C가 충전된다.
그러면 C에 의해서 수전단전압이 송전단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수전단전압이 송전단전압보다 높아지니까 발전기 단자에 증자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전기 절연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린 뭐라 그랬어? 발전기 자기가 스스로 여자는 발전기 자기 여전생이 생길 수도 있고, C가 충전되어 있다면, 무브아시 C가 충전되어 있다면 스위치를 개방할 때 개폐 서지가 계속 나오는 재점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를 주는데, 그 장애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몇 번이에요? 무관한 것은 그랬어. 라번에 보시면 전자유도가 있는데, 전자유도 식은 이거죠, 여러분들. 전자유도는 제2의 오메가 ML에 3I0의 크기를 갖는 게 전자유도 전압이죠. 어디에? 송전선으로부터 통신선의 유도장애 일으키는 전자유도 장애는 뭐의 크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상호 커패시터가 아니라 인덕턴스의 영향을 받고, 영상전류의 불평에 의해서 통신선에 영향 주는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전자유도작용이라 그러지.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라번 보시면 답이고요. 40번 보시면, 40번은 삼상삼선시 선로에서 각선의 대지정전량이 CS, 선간 정전량이 CM이라고 할 때 한 선의 자연정전량 CN을 구해라 그랬어요. 뭐예요? 대지정전량 플러스 3CM이 되겠죠. 그죠? 뭐 안 써드려도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외우셨을 거고, 단상이다 그러면 CN은 그때는 얼마예요? CS 플러스 2CM으로 하시면 되겠죠. 대지정전량에다가 상호정전량의 몇 배? 2배를 곱해주시면 단상일 거고, 지금은 3상은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몇 번에 있어요? 라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1년 1회 전기산업기사 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